3.1운동 애국자 아버지. 어떤 사람들은 시대를 따라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시대를 만든다. 조용한 마을의 한 소년, 뛰어난 학업 성적으로 누구보다 밝은 미래를 약속받았던 그가 있었다. 일본인 교장은 그를 자신의 아들로 삼고 싶어 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가 큰 사람이 될 거라 믿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다. 나라가 흔들릴 때 그는 앞장서서 만세를 외쳤다. 그리고 그 순간 운명은 송두리째 바뀌었다. 차디찬 감옥의 철창, 짓밟히는 젊음,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했던 신념. 죽음의 순간마다 기적처럼 살아남았고 끝내 그는 자유로운 세상을 맞이했다. 그러나 자유는 그를 쉬게 하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도 3.1절이 오면 그는 언제나 빗속에서 만세를 외쳤다. 마치 그날의 함성을 잊지 않으려는 듯이. 그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은 그를 기억했다. 장례식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되었고 학교에서는 그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마치 그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역사가 그를 붙잡고 놓지 않는 것처럼. 이제 한 사람의 용기와 선택이 어떻게 역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남겨진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야기하려 한다. 우리 아버지가 3.1운동 때 애국자셨어요. 3.1절에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아버지가 학교를 다니셨는데 옛날에는 초등학교가 4년제였거든요. 4년 동안 전교 1등을 계속하셨대요. 그런데 학교 교장이 일본 사람이었어요. 그 교장이 아버지를 보며 나는 아들이 없으니 너를 내 아들로 삼겠다라고 항상 말했다고 해요. 그런데 3.1운동이 일어나자 학생 대표로 앞장서게 되었대요. 그러다 결국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셨대요. 아버지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관수는 서대문형무소에서 죽었고 나는 공주형무소에서 살아나왔다라고요. 아버지가 체포되었을 때 그 시절에는 교과서가 지금처럼 1학기, 2학기 나뉜 게 아니라 6학년 과정까지 한 권으로 묶여서 아주 두꺼웠대요. 아버지는 양복 조끼 안쪽을 파서 그 책을 넣고 다니셨고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데 경찰 9명이 달려들어서 아버지를 붙잡았대요. 일본 경찰들이 아버지를 발로 앞뒤로 마구 차댔는데 교과서가 가슴 안에 있었으니 덜 다치신 거죠. 그렇게 맞고 나서 경찰들은 아버지를 엎어놓고 칼로 목을 치려 했대요. 보통 하나, 둘, 셋 하고 치는 게 아니라 있지, 니, 센 하면서 한 명씩 차례로 목을 내려치는데 아버지가 손으로 만져보면 목이 그대로 붙어 있었대요. 그런데 9번째 경찰이 갑자기 아버지의 다리를 벌려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라라고 했대요. 그 경찰이 너 같은 똑똑한 사람은 죽이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길을 열어줬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기어서 도망쳐 숨어서 살아남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충청북도에서 3.1절이 되면 꼭 만세 삼창을 하셨어요. 아무리 억수 같은 비가 퍼부어도 3.1절에는 절대로 우산을 쓰지 않으셨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마치 장례식이 아니라 큰 행사장 같았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다들 호랑이 같은 어른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면서 학교 학생들까지 다 와서 조문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엄청났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도 이름은 남는 법인가 봐요. 3.1절이 되면 학교에서 아버지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 항상 아버지가 직접 겪은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곤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참 똑똑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무식하게 이 동네에서 살다가 죽을 거예요. 나는 농사나 짓고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3.1절에 비가 퍼부으면 우리 언니들이 우산을 가져가 받쳐드리려 했지만 아버지는 절대 우산을 받지 않으셨대요. 아버지는 해방 후에 공무원도 하셨어요. 처음에는 학교 선생님으로 발령을 받으셨고 제국 정치 시절 공무원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남떨떨 대담한 자의 전설. 옛날 세상을 뒤흔든 사또가 있었다. 그는 임금과 허물없이 말을 놓을 정도로 당당했고 두려움 없이 권력에 맞섰으며 무엇보다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으니 바로 머리를 떨리는 버릇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남떨떨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 남자가 한번 고을 원님으로 부임했다면 가난한 백성들은 환호했고 탐욕스러운 관리들은 두려워했다. 의령에서는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 직접 쭉정이 별을 짊어지고 대구까지 올라갔고 삼척에서는 권세 높은 대감의 인삼농장을 무너뜨려 백성들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행동은 늘 통쾌했고 때로는 과격했으며 무엇보다도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대담함 그 자체였다. 그는 의령읍지의 남두장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인물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 속에서 실존했던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회자되고 있다. 이제 세상을 뒤집어 놓은 한 사또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머리를 떨어도 정의를 지킨 사나이 남떨떨의 전설. 옛날 남떨떨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사람이 의령원님으로 부임해왔다. 그는 임금과 동서지간
즉 사적인 자리에서는 서로 말을 터서 대화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 게다가 그는 거대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대담하고 당당한 성격으로도 유명했다. 의령 고을에 도착한 남떨떨은 마을을 둘러보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 고을이 너무도 가난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큰일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때 마침 의령에는 무댐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었는데 그곳은 평소에도 물이 차 있어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땅이었다. 비가 조금이라도 내리면 물이 차서 농사는커녕 사람들도 제대로 살기 어려운 곳이었다. 남떨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했다. 그런데 문제는 비단 농사만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나는 곡식들은 대부분 쭉정이로 변해 제대로 먹을 수도 없는 상태였다. 이에 남떨떨은 직접 쭉정이 벼 한 단을 챙겨 경상 감사가 있는 대구로 올라갔다. 감사를 찾아가 벼 한 단을 내보이며 말했다. 의령 고을의 농사는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그러니 이곳의 세금을 면제해 주십시오. 그는 단호한 태도로 직접 벼를 가져가 보여주었고 결국 의령의 세금이 면제되는 결과를 얻어냈다. 그렇다면 남떨떨이라는 별명은 어떻게 붙여졌을까? 원래 그의 병 때문이 아니라 그는 항상 머리를 떨리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떨떨이라 불렀고 점차 남떨떨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이다. 남떨떨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의 신망을 잃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상도 전체의 원님들이 대구에서 회의를 하게 되었고 회의 후 연회가 열렸다. 당시 연회는 요즘으로 치면 파티 같은 자리였는데 남떨떨은 술을 마시면서도 계속 머리를 떨었다. 다른 원님들은 아무렇지 않게 넘겼지만 하필이면 그 모습을 본 사령 하나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 남떨떨은 연회를 마친 후 경상감사에게 말했다. 경상감사님, 제가 한 가지 아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까 연회장에서 어떤 사령 하나가 나를 보고 웃었지요? 아, 그래. 나도 보았네. 내일 아침에 제가 의령으로 내려가야 하니 그 사령을 제게 보내주십시오. 경상감사는 순간 고민에 빠졌다. 남떨떨은 임금과 동서지간일 정도로 높은 사람인데 하급 관리가 그를 보고 웃었다니 큰일이 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사령을 보냈다. 남떨떨은 사령을 보자마자 물었다. 내가 어제 나를 보고 웃었느냐? 사령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자 남떨떨은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놈을 말 꼬리에 묶어라. 상투를 단단히 묶고 말 꼬리에 매달아라. 감히 나를 보고 웃다니 이놈을 시달려 죽여야 한다. 그렇게 남떨떨이 사령을 말꼬리에 매단 채 의령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길가에 한 노인이 돗자리를 깔고 정중하게 절을 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이를 본 남떨떨은 말을 멈추고 물었다. 어째서 백성이 길 한복판에서 쿡궁재배를 하고 있는 것이냐? 노인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소인은 다름이 아니라 사또님께 아뢰고 싶은 말씀이 있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 저는 젊은 시절 기생이었습니다. 많은 남자들을 접하다 보니 제 자식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조차 알 수 없었고 우연히 아이 하나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애비 없는 자식을 힘겹게 키웠는데 지금 사또님께서 말꼬리에 매달고 가시는 저 사령이 바로 제 자식입니다. 저 아이는 아버지 없이 크며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이제는 사령이 되어 늙은 저를 먹여 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이 불쌍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노인은 애타는 마음으로 다시 절을 올렸다. 남떨떨은 노인의 말을 곰곰이 듣고 나니 그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그는 사령을 풀어주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경상감사가 계획한 일이었다. 경상감사는 남떨떨이 성격이 불같아 사령을 죽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막기 위해 일부러 가짜 노인을 만들고 기생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꾸며냈던 것이다. 그 덕분에 사령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 후 남떨떨은 의령에서 원님으로 지내다가 강원도 삼척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삼척이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 백성들을 내가 살려야 한다며 차청에서 부임했다. 당시 그는 임금과 동서지간이었기 때문에 어느 고을이든 가고 싶은 곳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 삼척이 가난했던 이유는 서울의 한 정승이 삼척의 거대한 인삼농장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정승은 농민들을 동원하여 일을 시키면서도 노동의 대가를 전혀 지불하지 않았다. 농민들은 돌을 나르고 밭을 일구고 인삼을 캐며 고된 노동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정승의 재산이 될 뿐이었다. 결국 삼척 사람들은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배를 고르며 살아가야 했다. 남떨떨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묘책을 내놓았다. 삼척의 모든 백성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지개를 메고 나오라. 오늘 모두 근로봉사에 참여해야 한다. 농민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 원님이 와서 똑같이 우리를 부리는구나. 이러고도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속으로 원망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모두 모였다. 그러나 남떨떨은 뜻밖의 말을 꺼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은 인삼농장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집니다. 이 삼장은 서울 대감의 삼장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삼장을 전부 철거하십시오. 판자를 뜯고 담을 무너뜨리고 인삼을 모두 캐서 각자 가져가십시오. 이 땅은 본래 여러분의 것이니 이제는 여러분이 되찾아야 합니다. 순간 농민들은 놀라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이내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모두가 힘을 모아 인삼 농장을 무너뜨렸다. 판자를 뜯고 인삼을 캐서 나눠 가졌다. 그중 일부는 인삼을 캐서 가져갔지만 다른 이들은 이렇게 외쳤다. 우리는 인삼도 필요 없다. 이놈의 삼장만 없어져도 살 수 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일감매던 삼장을 부수고 담장을 뜯어내고 땅을 되찾는 데 더욱 열중했다. 그렇게 삼척의 거대한 인삼 농장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삼장을 관리하던 삼지기는 이 소식을 곧장 서울의 대감에게 보고했다. 대감님, 이번에 새로 부임한 남 군수가 삼장을 완전히 철거해버렸습니다. 담장을 뜯고 인삼을 캐 가게 했으니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감은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하며 남떨떨을 당장 불러들였다. 저놈이 감히 내 인삼장을 망가뜨려? 당장 불러오너라. 그렇게 대감의 호출을 받은 남떨떨은 곧장 서울로 올라갔다. 대감 앞에 당당히 선 남떨떨이 먼저 입을 열었다. 대감, 저를 왜 부르셨습니까? 대감은 노기등등한 얼굴로 소리쳤다. 내 놈이 무슨 권한으로 내 인삼장을 마음대로 부숴버린 것이냐? 감히 담장을 허물고 인삼을 모두 빼앗아 나눠주었단 말이냐? 그러자 남떨떨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다. 예,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 한 사람만 잘 살아야 합니까? 삼척 군민 수십만 명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대감의 인삼장만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다시 말했다. 삼척의 백성들은 대감의 인삼장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고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을 살리기 위해 이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만약 이것이 죄라면 제가 벌을 받겠습니다. 남떨떨의 단호한 태도에 대감도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왜냐하면 남떨떨은 단순한 군수가 아니라 임금과 동서지간이었다. 그를 함부로 처벌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대감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었고 남떨떨은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관직에 몸담지 않고 모든 벼슬을 내려놓았다. 이렇게 그는 의령에서 시작해 삼척까지 백성을 위해 몸을 던졌고 마침내 관직을 떠나 평범한 삶을 선택하게 되었다.